이게 사랑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분명한데 안 좋은 것도 분명하고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나?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득 아무 일 없던 평범한 날 떠오르니 생각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이 생각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는데 차마 점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뻥 뚫리게 만들어줄 후련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사랑. 저마다 정의도 다르고 드러나는 형태도 너무 다른데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또 나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을까?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하고 있는 사랑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행복했기 때문이죠. 찝찝했지만 이 생각이 싹트던 자리엔 다른 생각이 즉시 그 자리를 파내고 자리 잡았고 금세 잊혀졌습니다. 아쉽지만 모든 사랑이 그런 것인지 어느 날부터 사랑이 어긋나고 삐걱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서로의 마음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낯선 공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거슬리지만 발로 건들면 즉시 멀리 보내버릴 수도 있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않는? 그리고 사랑이란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당연하다고 이런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고 사랑이 더 깊어지면 별거 아닌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분명히 이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더없이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그려갈 미래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데 점차 사랑은 어긋나고 삐걱대는 정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행복이라는 감정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감정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면 사랑한다 라고 자신있게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랑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사랑은 큰데 너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불만이 쌓여 화가 나고 나와 상대의 사랑을 시도 때도 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지치고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이 상황에 약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다고 생각했고 서로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와 나는 잘 맞지 않는다.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이별 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별은 고통스러웠고 지독했습니다. 끔찍했죠. 시간이 지나 마음은 추스러들고 아픔이 무뎌질 때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죠. 상대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고 더욱 잘 맞는 사람인지 확인까지 마쳤죠. 그런데 또 사랑이 깊어 무르길 때쯤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번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번 사랑과 마찬가지로 끝은 이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관계를 끝내는 과정은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더 잘 맞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성숙해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 패턴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반복? 더 악화되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고 상대와 내가 맞지 않는다며 상대를 탓하던 나의 손가락은 어느새 나를 가리키고 있었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니 저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내 인생에 사랑은 없다고 생각되었죠. 하지만 계속 내면에서는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될까? 싶은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문학적 기교도 시적 표현도 함축적 의미도 없는 적나라한 책 제목은 저 역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지난 사랑을 생각하면서 책을 펼 수밖에 없었죠. 왜인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바로 정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알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작가는 뜬금없이 자신이 해왔던 연애는 엉망진창이었다는 자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단번에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지는지 알려주지 않는 건지. 담담하게 자신의 엉망진창 연애를 소개하던 작가는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밝혀줍니다. 비참하고 화가 나고 버려질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심장이 철렁 가라앉고 산소가 끊어지는 듯했던 경험들을 나열하듯 읊어줍니다. 감성팔이인가 싶어 책을 덮으려던 저는 작가가 생생하게 들려준 감정들 때문인지 제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간결하게 자기는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작가는 질문을 합니다. 애착 유형에 대해 아냐고. 그러면서 본인의 애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곤 어떤 애착 유형이어도 괜찮다고, 당신이 왜 그런 경험들을 해왔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해주며 괴롭거나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함께 차근차근 나아갈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다독여줍니다. 그렇게 이 책은 함께 알아가는 느낌을 주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점차 읽을수록 어디 나라 책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책 초반부는 확실히 작가의 말이 이국적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사례들과 소개되는 인물들의 이름부터가 헌터, 벤, 샘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책이 초반부를 넘어가게 되면서는 이 사람 한국 사람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아직 등장하는 인물들은 댄 캐리지만요. 저는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외국인이 맞았지? 하고 책 표지로 다시 돌아온 적이 몇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시카 바움. 외국인 맞네. 어디 나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고서 계속 읽던 곳을 이어나갔죠. 아마 최다희님께서 이 책을 옮겨주셨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한지, 이 책은 무려 3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그 원인을 찾는데 진심입니다. 그리곤 그 과정을 함께 호흡한다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우리는 같은 책을 읽겠지만 저마다 다른 원인과 정답을 발견하겠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당신의 왜?